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오늘 리딩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부터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나왔었는데 오늘 조금 목소리가 회복된 것 같아서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자, 길게 찍기에는 여전히 목소리가 좀 맛이 가서 길게는 못 찍을 것 같고 가볍게 오늘은 진짜로 10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죠.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69%, 코스닥은 플러스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새벽에 CS그룹이 UBS그룹에 인수된다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자금이 늘어나면서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장 초반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CS그룹이 인수된다라는 게 과연 호재인가? 사실 은행권들이 뭐 파산한다, 부도난다, 뱅크런 사태 이런 것들은 원래 시장에 없었던 악재였습니다. 대형 악재가 될 만했었는데 대형 악재가 될 만했던 것들이 좀 불안감에 해소됐다. 이게 과연 시장의 저항을 뚫고 꾹쭉 치고 올라가게 만들 만큼의 상승 재료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아니죠. 원래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다 일 뿐, 이게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안감이 해소됐다 그러면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 증시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 자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이었고 오늘 일단 800선을 어설프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 지수에 뭐 코스피가 뭐 어떻게 됐고 코스닥이 뭐 800선을 뚫어서 의미가 있고 이런 말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줬던 건 죽는 줄 알았던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재반등하면서 시장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좋은 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건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70선부터 800선까지 올라온 건 개별 종목이 섹터 순환을 해서 올라왔다? 이게 아니죠. 2차전지, 에코프로 관련 우량주, 2차전지 우량주들이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던 거지, 개별 종목에 돈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섹터 순환 장세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시장의 돈이 특정 섹터로만 몰렸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자,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 우상향한다거나 안정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2차전지는 반드시 조정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누누이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자, 2차 전지가 뭐 나쁜 섹터여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2차 전지 분명히 좋죠. 미래엔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의 자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 과거 금리 인하 시즌에야 뭐 시장에 돈이 계속 유입이 됐어요. 신규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가든 뭐 카카오 네이버가 계속 올라가든 상관없이 시장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었죠. 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돈이 계속 유입되는 게 아니라 되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의 자금들이 예금이라던가 뭐 적금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많잖아요. 이래서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섹터, 우량한 섹터 한쪽으로만 돈이 집중되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나겠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서 2차 전지 혼자 독주하는 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향후 증시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2차 전지가 잠깐 쉬어가야 되는 거고,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다른 쪽 섹터, 뭐 다른 우량 섹터라던가 다른 중소형주들 쪽으로 흩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에코프로가 다시금 재반등하고 코스닥 지수가 800선으로 올라갔다? 이게 단순히 뭐 코스닥 다시 800선 회복 이렇게 박수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2차전지 에코프로 시초까지만 해도 오늘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개파락한 상태에서 2차전지가 아닌 다른 우량한 섹터들 쪽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코스닥의 시총 큰 기업들은 게임, 엔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습니다. 이쪽 섹터로 돈이 들어가면서 시장 지수가 800선을 회복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다시금 2차 전지가 낙폭 이후 재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다시금 2차 전지에서 빠져나왔던 돈들이 다시 2차 전지로 들어갔다. 이거는 특정 섹터로 자금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뜯어봤을 때는 코스닥이 오늘은 800선으로 회복했어, 오늘 잘 버텼고 잘 올랐어 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봐도 뭐 시장 이슈로 올라간 종목군들은
거의 없어요. 시장 이슈로 올라갔다라는 게 뭐 대부분 그러니까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죠. 특히 사우디에 투자 관련된 에스코넥이라던가 뭐 그 아스타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는 시장 이슈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정말 사우디발 이슈 하나 가지고 올라간 거라서 이런 종목은 사실 추격 매수를 하기에도 되게 애매하고요. 이 종목이 계속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을 섣불리 잡으면 시장 이슈가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시장 지수 자체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종목을 잡는 게 아닌 오늘처럼 막 좀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잘못 추격 매수하면 윗꼬리에 그대로 물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목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네온테크, 베셀 이런 종목이었죠.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 충분히 지금 바닥 잡고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드론 관련주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목요일 날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시간외로 움직여서 금일 시초에 좀 1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을 한 게 그거예요. 자, 드론 관련주가 전날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죠. 시초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보여주겠지만 이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승폭 다 반납할 가능성 높다라고요. 자, 그 오늘 정말 1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거의 3% 수준으로 상승폭 대부분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수급이 꼬인 시장, 시장 이슈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이슈로 어설프게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으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꼭 명심하셔서 FOMC 회의 끝나기 전에는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 많이 나올 거거든요. 종목이 막 뉴스 떠서 막 급등할 거예요. 그러다가도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서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지금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으면 위험하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이제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게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조정, 2차 전지 쪽이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 자금을 받아줄 우량한 섹터 하나가 필요한데 그 섹터가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셀트리온 오늘 우리 수익 되게 많이 봤죠. 거의 뭐 15% 이상, 20% 가까이 수익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오늘 추가적인 제약바이오에서 상승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480 저항 구간에 맞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자, 오늘 전날 거래량 터지고 오늘 거래량 없이 전날 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481선 위로 셀트리온 제약이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겠지만 일단은 480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한 차례 조정이 왔다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 없이 만약에 내일부터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금 좀 낙폭을 보여줘서 87,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은 87,000원 아래를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481선 위로 마감을 했어. 그러면 그땐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 상황 봐서 좀 위로 잡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셀트리온 제약을 구간 잡아줄 수도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군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FOMC 회의가 끝났고 FOMC 회의에서 일단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0.25% 금리 상승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자, 만약에 CS그룹이 UBS그룹에 인수되지 않고 금융주에 대한 위기가 계속 커졌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에 대한 선택지도 연준은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전날 스위스 CS그룹이 UBS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연준은 금리 동결보다는 0.25% 금리 상승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점도표 최대 금리 같은 경우는 뭐 5.75%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결국 시장은 2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좋아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코스피가 FOMC 회의가 끝났다라고 해서 박스권 상단 2450, 2500선 부근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글쎄요, 새로운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을 했던 게 2450선까지 반등이 오면
이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손실인 분들도 현금 비중을 손실인 종목들이 일부라도 좀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 비중을 10에서 15% 정도는 맞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든 시장은 23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2300까지 갔다가 FOMC 회의 끝나고 재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슬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일단 CS그룹이 UBS그룹에 인수됐기 때문에 뭐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 이거는 좀 축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악재, 새로운 불안감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을 텐데 그 불안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갈등 혹은 미국과 유럽이 지금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에서 CRMA 법안 이제 유럽판 인플레 법안이 나온 거죠. 거기에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추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뭐 딱히 의견을 낸 건 없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다시금 무기 삼아서 시장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계좌에 넣어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일단은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마감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분봉 차트가 아직은 배열이 됐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10분봉 오늘 만약 2830원 위로 종가가 마감됐다라고 하면 내일도 바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종가 자체는 10분봉상 단기 추세는 10분봉을 많이 확인합니다. 10분봉상 481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 흐름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아래로 한 2700원 정도까지는 재차 흔들고 이평선 수렴한 다음에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000원 선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올라갈 때 뭐 부랴부랴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매도 주문을 미리 2,980원에서 3,000원 사이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따라잡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락할 때 나눠서 잡는 종목이죠. 아마 뭐 사실 제 영상이나 리딩 보신 분들은 워낙 많이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 부렸을 때는 손실을 주는 종목이에요. 제가 말한 대로 하락할 때 천천히 모아가고 막 꽉 채워서 먹을 생각보다는 위로 촘촘히 매도 주문 넣어놓는 방식으로 계속 사고팔고 가지고 놀기에 좋은 섹터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시장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을 때 막 엄청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이 크게 시세가 나오려면 미중 갈등이 심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중 갈등 심화는 그 시장의 악재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해지용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과비중 담거나 하시면 되게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적정 비중 유지하시면서 리딩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시간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아무래도 FOMC 회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만큼 엘컴텍, IT센, 금 관련주들이 좀 시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도 리스크 헤지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양지사라던가 신라SG, 신라섬유, 코데즈 뭐 요런 애들 있잖아요. 뭐 재무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고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군들 그런 쪽으로 금 관련주가 움직이면 다음번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시초에 오늘 나스닥이 많이 막 빠졌다. 그리고 내일 시초에 금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양지사 쪽 단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오늘 뭐 체크해드릴 종목은 딱히 없네요. 그리고 이제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 한네트 같은 경우도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디지털 달러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보통 디지털 화폐들이 꿈지락꿈지락 거리는 시기가 언제냐면 FOMC 회의 끝나고 연준 인사들이 막 인터뷰할 때 그때 한 번씩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발작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한네트는 아랫갭자리 5,870원 이 자리를 아직 메꾸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 메꾸면 그때는 다시금 재매수하셔도 상관없는 자리예요. 아마 이때 지난주 목요일날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재매수 타점은 갭 메꾸는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한네트도 갭 메꾸는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지시스 마찬가지고요. KC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이
되게 오늘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딱히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뭐 좀 하루 시장 좋았다고, 오늘 장 초반에 제가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막 행복회로 돌릴 때 아니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장 막판 들어서 갑자기 수급이 확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막 박스권 상단 뚫고 계속 올라간다,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셀트리온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개인적으로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기분 좋게 수익 매도로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